관저를 나오면서 차에서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학 점퍼를 입은 20대 청년들을 안아주고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저로 이동하는 길에도 손을 흔들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지 886일 만에 퇴거입니다. 퇴거에 맞춰 전한 메시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국민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저를 떠나기 전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약 20분간 인사를 나눴습니다.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는 소회를 전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강건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떠나는 전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며 감정을 수습하고 자유와 번영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나온 지 약 21분 만인 오후 5시 30분쯤에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집무실과 관저를 옮겼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용산 시대는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로 3년을 못 채우고 막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차에서 내려 함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 오후부터 사저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리다 쓰러져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 많은 분들께서 상심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심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아파트에는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취재진이 거주민들을 만나보니 생활의 불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퇴임을 온다는 것 자체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녀야 되고. 앞으로 윤 전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 전직 경호팀이 전담하고 외곽 경비 등은 경찰이 지원합니다. 또 경찰이 사저 주변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다고 제한 통보를 내린 상태여서 앞으로 집회는 교대역 인근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유세하듯 사저로 복귀하며 새길을 찾겠다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사저에서도 정치 행보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자숙하면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신재혜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퇴거 순간에도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사저 복귀 이후에도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갈 거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일주일간 관저에 머물면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던 윤 전 대통령. 만나 뵈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상처가 큰 것 같고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해보니까 충성심 있는 사람 쓰는 게 좋겠다. 탄핵 반대 집회의 구심점이던 강사 전한길 씨도 관저로 불러 지지층을 독려했습니다. 전한길 선생 그 표현에 의하면 나야 감옥 가도 죽어도 좋지만은 뭐 우리 국민들 어떡하냐, 청년 세대를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중도 확장을 노리는 국민의힘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 윤 전 대통령의 막후 정치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달 14일부터인 내란 혐의 형사재판 대응으로 사저 정치 여력이 없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보면 명예롭게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다면서 자숙하고 참회하며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경호에 50명 내외 전담 경호팀이 투입됩니다. 법적으론 10년까지지만 관례상 윤 전 대통령 부부도 종신 경호 지원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에서 불과 300m 거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상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사전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취재진, 일반인과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바로 향합니다. 법정에선 재판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서로 마주보며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417호 법정은 방청석만 150석에 이를 정도로 청사에서 가장 큽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등의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첫 형사재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관 등이 쓰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이며 관계인들과 충돌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과 함께 법원 주변 집회도 예정된 만큼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등 보안도 한층 강화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